신장암에서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피니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피니토는 최근은 2차 이후의 치료, 워낙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들이, 경쟁 약제들이 많아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는 한 3차, 또 일부에서는 4차 치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피니토의 기전은 암세포의 VEGF를 억제하는 항혈관 제제의 내성 기전 중에 한 가지인 이 HIF 알폭시아 인듀스블 팩터를 통한 새로운 안지오제닉 에이전트, 즉 VEGF, PDGF, TGF의 생성을 억제하자라는 것이 아피니토의 주 내성 기전입니다. 아피니토 mTOR 억제제고 mTOR를 통해서 HIF가 발현되므로 mTOR 억제해서 HIF를 억제하자라는 것이 주된 기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항혈관 제제 내성 기전은 이 레이트 페이지에서 FGF나 PLGF, 인터루킨 A 또는 엔지오포에틴과 같은 이 많은 다른 미디에이터들이 존재하므로 이 HIF만을 통한 억제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피니토가 보여주는 효과에도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피니토가 효과를 받게 된 주된 연구가 레코드1 연구인데요. 이것은 전이성 신장암 투명세포암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 VEGF TKI, 수니티닙, 또 그 당시에 그 소라페닙, 그 넥사바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MSKCC 예후군,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MSKCC라고 환자의 활동능,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정도, 그리고 칼슘, 교정화된 칼슘의 수치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좋은 예후, 중간 예후, 나쁜 예후로 나누었는데 그 MSKCC 예후군과 이전 VEGFR TKI를 하나 사용했는지 내지는 둘 다 사용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소라페닙이나 수니티닙을 다 사용했는지 또는 수니티닙만 사용했는지 또는 소라페닙만 사용했는지 이런 기준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416명의 환자를 아피니토와 위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대1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한 경우, 위약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병이 진행됐을 때는 아피니토를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래서 이 연구는 1차 목적이 무진행 생존기간이었는데 2차 목적으로 반응력 생존기간 안정성 삶의 질을 봤죠. 그런데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진행했을 때는 아피니토를 투여받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아피니토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아피니토를 먼저 사용하느냐 또는 아피니토를 사용하지 않고 관찰했을 때 악화된 이후에 사용하는, 즉 조기 사용과 후기 사용의 비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 생존 기간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 참여되는 환자는 1차 제제로 아피니토를 수니팀이나 소라페닙을 사용하고 바로 아피니토를 2차로 사용한 환자가 21%고 그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1차 이후의 약제, 그 중에서는 2, 3차, 4차, 5차 환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니티닙을 투여받은 환자가 45% 가장 많죠. 그렇지만 소라페닙 받은 환자도 29%, 양쪽 두 치료를 다 받은 환자가 26%였고요. 그 외에도 이전에 우리 수니티닙이나 소라페닙 이후에 표준 치료였던 임뮤노세라피가 65%, 호르몬세라피 2%, 대부분의 환자는 신장 절제를 받은 환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양의 위축 정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런 0이라고 되긴 수평축이 치료하기 전에 종양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여러 종양이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 되게 많게는 5개까지 그 직경을 지어서 그걸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 종양이 증가한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종양이 위축된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 같으면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다, 100% 없어졌다 이런 의미죠. 완전 반응이라 그러죠. 또는 이제 종양이 30% 이상, 직경이 30% 이상 줄었다. 이것도 우리 부분 반응이라 그러는데, 직경이 30% 주는 것은 표면적이 50% 주는 것이고, 용적은 70%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cc의 종양이 작아져서 30cc가 됐을 때 우리가 부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시보 위약에 비해서 훨씬 많은 환자분에서 종양이 위축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반응, 종양 용적이 70% 이상 줄어드는 부분 반응은 2%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위약군에서는 부분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없었죠. 대신 종양이 유지되는, 여기 유지된다라는 것은 종양이 위축되지만 직경이 30% 미만이거나 또한 종양이 커지더라도 그 커지는 정도가 20% 미만인 그룹. 즉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까지가 안정반응인데 이 안정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67%. 이런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환자가 21%고 여기 non-evaluable, 즉 평가할 수 없었다는 환자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어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사실은 진행에 포함시키는 것이 임상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70%의 환자에서는 안전 반응을 가지고 오고 특히 우수한 반응, 부분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2%다. 이 위약군에서는 약 32%의 환자에서 병이 당분간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줄어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약 70%의 환자는 병의 진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아피니토는 위약에 비해서 의미 있게 무진행 생존기간, 즉 환자분이 이 병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하지 않고 또 병이 진행하지 않는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위약군에서는 2개월 미만, 즉 처음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가 60% 이상의 환자가 진행하고요. 하지만 아피니토의 경우는 약 50%의 환자가 진행하는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간 값이 4.9개월입니다. 생존기간을 보면 이 아피니토를 사용한 그룹과 그 위약을 사용한 그룹이 14.8대 14.4개월로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약군에서 병이 진행했을 때 아피니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약에서 마저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며 병이 진행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부위의 종양이 있다면 우리가 단기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늦게 사용하더라도 생존기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유의한 영향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피니토 대 위약의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내염입니다. 구내염이 44%에서 생기고 매우 심한,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드 앤드 3 이상 매우 위험한 부작용도 4% 정도에서 있죠. 두 번째는 감염입니다. 아피니토의 성분은 에베로리무스 mTOR 억제제고, mTOR 억제제는 이러한 항암제로 사용되기 이전에
면역 억제제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신이식 내지는 간이식 이후에 아피니토와 동일한 성분의 에베로리무스 내지는 실로리무스, 테크로리무스 이런 약들이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고 그 양은 아피니토 암 치료에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적은 용량을 사용합니다. 즉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량의 아피니토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하나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발진입니다. 약 29%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임상의들이 저희를 포함한 임상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피니토에 의한 폐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4%에서 볼 수 있고 특히나 위중한 폐렴이 4%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폐렴이 생겼을 때 이게 단순한 비감염성 폐렴인지 이 폐렴이 감염성 폐렴인지 감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매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임상적으로 흔한 구내염과 폐렴에 보면 아피니토 유발 구내염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가능 화장 부작용이고요. 혀, 그죠? 그리고 입술의 안쪽, 그리고 네, 생깁니다. 그래서 궤양으로 오죠. 아주 마진이 깨끗한 아프터스 얼사, 이런 궤양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 이게 부종이나 이게 자결감이 있어서 출혈이 동반될 수도 있죠. 이것이 균이 들어갈 수 있는 포터가 될 수가 있어서 감염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통증으로 인해서 이 자결감으로 해서 경구 수치가 제한되면 이로 인해서 이 자체도 신기능을 신기능이 악화시킬 수 있는데 신경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 아피니토를 처방할 때 오블레이트를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오블레이트를 처방하면 오블레이트는 이렇게 아피니토를 싸먹는 우리가 셀룰로즈 김처럼 마치 밥을 싸먹는 김처럼 생긴 셀룰로즈 종류인데 감자 전분으로 만든 종류인데요. 그래서 이 아피니토가 혀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것을 논문으로 냈는데 사용했을 때 2도 이상의 구내염의 발생률을 낮추고 또 발생까지 시간을 늦추는 그런 영향이 있죠. 그리고 또 적극적인 가글도 엄청 중요하고요. 심한 경우는 물론 약제를 중단하는 거죠. 어떤 약제든지 경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면 약제를 중단해야 됩니다. 절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힘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통증 조절과 이를 위한 가글, 리도카인, 덱스메타손 가글을 사용하면 좋아집니다. 이제 임상의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피니토 유발 비감염성 폐렴인데요. 이게 우리가 케이스 보고된 것인데 우측에 종양이 있고 치료 이후에 우측 아래쪽에 아래쪽 폐엽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미만성 침류를 볼 수 있죠. 이런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증상은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즉 우리가 일반적인 감염성 폐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증상을 등을 동반합니다. 청진을 해보면 수포음이 들리고요. 또는 수포음이 너무 과장되거나 늦으면 과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주 폐렴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포음이 잘 들리지 않거나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발진이 미미한데 수포음이 아주 심하게 들리는 경우 이야기하죠. 감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엑스레이, CT, 기관지 내시경, 내지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기관 폐포 세청을 통해서 도막 및 배양을 한 이후에 저희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같이 씁니다. 왜? 감염성 폐가 감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증이거나 아피니토 중단을 해야 되겠죠. 아피니토를 사용했을 때 또 한국에 볼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요, 혈액학적인 부작용인데요. 빈혈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동반이 됩니다. 되게 심한 빈혈도 약 10%에서 오고요. 그리고 이 엠톨이 우리가 인슐린의 효과를 매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엠톨을 억제하면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진 즉 당뇨병 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이 대부분의 환자에 생깁니다. 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우리 콜레스테롤 기준은 정상의 기준을 잡지 않고 되게 한 300쯤 되거나 중성지방의 경우는 500 이상일 때는 제가 적극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신기능이 악화되는 분들도 있죠. 요약하면 아피리토는 분명히 위약보다는 우월한 무진행 생존기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4.9개월에 지나지 않죠. 여기서 제가 적은 3.9에서 4.6개월이라는 것은 렉사바가 아닌 되게 지금 1차 치료에 되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스니티닙을 사용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는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3.9에서 4.6개월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기대할 수 있고 반응률은 2%가 처음 레코드 1 연구 결과인데 최근 아피니토를 대조군으로 한 연구에서는 5%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률은 2에서 5%, 그리고 환자의 한 60, 70%는 안정성 반응. 그래서 병이 약 한 5개월 정도 유지된다. 그럼 반응이 있는 2에서 5%는 상당 기간, 제가 가장 오래 치료한 분 같으면 2년 5개월 정도 계속 반응 유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부작용은 물론 수텐이나 파조파닙에 비해서는 좀 더 편할 수 있지만 분해염, 발진, 그리고 비감염성 폐렴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동반합니다. 지금은 이런 아피니토보다 그 효과면, 반응률, 무진행 생존기간, 이번 생존 기간에 있어서도 더 우수한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흔히 3차 이후로 사용하는 약제가 되었습니다. 이 약은 2009년에 3월 FDA 허가를 받고 동년 6월에 한국의 식품의약품 안정증 허가를 받아서 최근의 약제에 비해서는 빠르게 국내 허가를 받아서 표준치료제로 자리를 잡았지만 진평원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제약회사 간의 약가를 정하는 그런 데서 접점을 잡지 못해서 많은 환자가 치유 기회를 놓치거나 내지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치료한 그런 내용이 많은 신문에 보고됐던 슬픈 약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2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8월에 최초 급여가 되었습니다. 약가가 처음에는 약 400만 원이 넘었었는데 급여를 받을 때는 약 200여만 원 정도로 약가는 많이 떨어졌죠.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급여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절차상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환자분이 새로운 약이 허가됨에도 불구하고 그 약의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아피니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피니토 처방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의료진 중에서도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중에서도 우리가 점셀 튜머, 생식세포암, 전립선암, 신장암, 그리고 요로상피세포암, 그리고 부위신암뿐만 아니라 피오크로모사이토마의 어떤 스테이지에 있어서도 문의가 필요하면 제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지만 업데이트가 많이 늦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메일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질문에 대해서는 각적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